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신속하게 하겠다라고 결의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어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저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내란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지기현 부장판사는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했던 것처럼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비리 의혹에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재판,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이 재판을 담당할 자격이 없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내란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된다는 것을 결의했습니다. 특히 법원이 지금 내란 재판에 대해서 매우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 같은 경향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이런 내란, 이런 비극이 없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법원이 철저하게 재판하고 매우 단호한 조치, 그리고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국민들이 한덕수 전 총리가 구속이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음에도 그런 예상을 깨고 불구속했다는 것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이 내란 사건에 대해서 법원이 진지하게 재판하고 있지 않다, 국민의 기대에,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라고 저희는 분명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란 특별재판부를 신속하게 설치하자고 결의했습니다. 그리고 법원의 이러한 재판 흐름에 대해서도 강력한 규탄 목소리를 내기로 했습니다. 절차적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9월 4일날 법사위 전체 회의가 있습니다. 이미 발의되어 있는 내란 특별법을 이날 상정해서 충분히 논의하고 신속한 처리 절차를 거치겠다라고 저희는 결의했습니다. 저희가 이번 의원 워크숍 과정에서 법사위원들의 엄청난 성토가 있었습니다. 어젯밤에 있었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영장 기각 사태는 헌정질서 회복을 바라는, 또 내란의 빠른 종식을 바라는 국민들의 법 감정에 완벽한 배신한 행위를 법원이 저지른 것입니다. 그 과정은 결국 영장 판사와 또 재판 지연하고 있는 지기현 판사 등에 대한 인사 조치를 했던, 결국 이 모든 내란 재판 방해 또 수사 방해의 근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아니냐 하는 강한 의구심을 가지고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포함한 강력한 대응을 앞으로 해나갈 것임을 엄중히 법원에 경고합니다. 네, 그러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일보 김나연입니다. 중수청을 이제 법무부에 둘지 행안부에 둘지 이제 법사위원 내에서도 조금 이견이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이에 대해서는 조금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셨는지 조금만 얘기 부탁드립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한 논의도 오늘도 좀 있었고요. 구체적인 논의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특위가 그 문제를 먼저 정부와 협의해서 정리한 안을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을 만들어서 당에서 공론하는 과정에서도 저희 법사위가 나중에 처리를 해야 되는 상임위이기 때문에 법사위원들의 의견들을 다시 한번 모아가는 과정을 거칠 계획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발표하고 최종적으로 처리되는 안은 이견 없이 합의된 단일안으로 처리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기자님. 네, 저 국민일보 성윤수입니다. 그 특별재판부 관련해서 법사위 결의 말고도 당 지도부 입장이 나온 거 있는지 여쭤봅니다. 어제 한덕수 전 총리의 영장 기각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도 분노하고 계시고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께서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법사위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했고 특별재판부의 필요성에 대해서 대부분 의원들이 공감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법사위 입장은 특별재판소를 추진을 한다라고 이런 정해졌고요. 하지만 이 법사위와 별개로 앞으로 또 당 지도부랑 3대 특검 특위에서 이 사안을 면밀히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직 지도부와는 의논을 하지 않은 지금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데일리한 김찬규 기자입니다. 내란 특별재판부 관련해서요. 현행 헌법은 특별법원 설치를 금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를 좀 실행하려면 헌법 개정 절차가 따라야 하는 거 아닌지 관련해서도 논의가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잘못 알려진 오해입니다. 저희가 특별법원을 설치하는 게 아니라 특별재판부를 설치합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내에 부를 하나 더 설치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패 전담 수사부가 있거나 아니면 민사 1부, 민사 2부 이런 식으로 있는 부 중에 하나를 내란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다만 내란 특별재판부를 설치할 때에는 기존의 법원 인사 시스템대로 바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추천위원회를 꾸려서 그 추천위원회에서
현직 판사들 중에 이런 판사들이 내란 특별재판부에 들어가서 재판을 하는 것이 공정성과 국내 신뢰를 높이는 데 타당하다라고 평가돼서 추천받은 분들로 구성이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 헌법에 하나도 위반되는 것이 없다라고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유시 싼지역입니다. 그 당초에 원래 정성호 장관하고 국가수사위원회 관련해서도 좀 이견이 있었는데 오늘 논의에서 좀 그게 좁혀졌는지 어떻습니다. 오늘 사실 국가수사위원회는 크게 논의되지는 않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단일안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충분히 소통하기로 했다라는 것과 그다음에 단일안을 곧 만들어서 발표하겠다라는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 마지막 디테일까지는 많이 못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하나. 저 뒤에 계신 기자님. 안녕하세요. 저 SBS 민경호라고 합니다. 이번에 내란 특별재판부 관련해서 좀 급물살을 타게 된 게 결국에는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기각이 가장 큰 이유인지 아니면 좀 종합적으로 여러 개를 판단하신 건지 좀 비중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3대 특검 대응 특위가 출범을 할 당시에 특검의 수사를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그리고 특검의 수사를 방해하는 그런 일련의 행위에 대해서 대응을 하겠다 그런 취지로 출범을 했습니다. 그리고 출범 당시에 법원이 내란 특검의 수사에 대해서 만약에 소극적이거나 적극적이지 않고 심지어 방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내란 특별재판부를 고려하겠다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사실상 내란 수계 윤석열에 대한 직위원재판부에 납득할 수 없는 사상 초유의 시간 계산으로 사실상 내란 수계를 탈옥시키는 그런 결정을 법원이 했었고 그리고 또 실제로 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이 영장에 대해서 이 특검이 청구한 몇 달간의 그 청구 범위를 사실상 축소해서 단 이틀 만에 이틀간의 영장만 인정을 하는 실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조치를 했습니다. 심지어 김건희 특검이 영장을 청구한 집사 게이트 관련한 사건에서 법원은 그것이 김건희 특검과 수사 대상이 아니다. 그런 이유로 영장을 기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김건희 특검의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집사의 문제, 재산 빼돌리기나 여러 가지 비의혹에 연루된 집사 김예승에 대한 수사가 김건희 특검의 가장 중요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법원은 이것이 김건희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영장을 기각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과 함께 무인기를 북한에 보낸 그런 드론 사령부 김용대 사령관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기각을 하고 마침내 한덕수 내란 총리에 대해서도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영장을 기각을 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과연 법원이 이 내란의 종식에 책임감이 있는가? 사실상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 사법 정기를 지켜야 할 가장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가 내란 종식에 소극적인 것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저희들이 당연히 갖게 된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의 분노도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련의 법원의 태도와 또 법원의 이 내란 종식에 임하는 그런 자세를 볼 때에 사법부는 여기에 대해서 내란 종식에 소극적이고 오히려 내란의 동조자들 그리고 내란 주범들을 감싸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자연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저희 법사위 의원들은 내란 재판부가 특별히 필요한 게 아닌가. 특별한 수사에는 특별한 재판부가 필요하다. 우리 이성윤 의원님께서도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런 입장을 현재까지 법사위 의원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난 역사상 있을 수 없었던 조희대 대법원장의 파기환송심이 있었습니다. 그것의 충격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그동안 지금 현재 이번에 영장을 기각한 중앙지방법원의 영장전담 판사들의 구성 상황을 봤을 때 특정한 정치인을 위해 수사가 되고 영장이 청구되고 한 특정 법원의 판사들이 대거 중앙법원의 영장전담 판사로 들어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적절한 인사냐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그것이 다 현재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하에서 있었던 것이고 그 이후 아까 전희애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영장 기각이라든지 판단이 계속해서 나왔고 또한 본안재판을 담당하는 직위원재판부에 대해서 내란 수계를 풀어준 것뿐만 아니고 개인적으로 그런 내란 재판을 하기에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자료를 가지고 대법원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이에 대해서 전혀 시정할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법과 정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대부분의 판사들의 노고를 한순간에 허물어뜨리는 그런 일부 정치 관여적인 판사들에 의해서 지금 대법원 전체 사법부가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에서라도 이 부분에 대한 해소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정치권의 의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재판부를 따로 말씀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상황에서 나온 고익주책이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네, 참고로 저희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된 법은 지난 7월 달에 발의를 해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법에 대한 처리를 신속하게 법사위 차원에서 추진하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직위원 재판부의 과거 비공개 재판과 불공정해 보이는 재판 진행 등등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란 특검에 대한 개정안을 추가로 발의해 둔 게 있습니다. 그것은 1심 재판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중개하도록, 반드시 중개하도록 하는 개정안까지 발의를 해둔 상태입니다. 이런 것들이 법원의 재판의 신뢰도를 높이는 다양한 조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영교 윤석열이 재판에 6번 불출석했습니다. 재판에 6번 불출석했는데 직위원 재판부가 아무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희대는 대선에 개입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희대가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직위원은 650만 원의 룸살롱 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란 재판을 제대로 진행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한 달에 3번 정도 재판합니다. 이렇게 질질 끄는 재판 안 된다. 이게 국민들의 가장 큰 불신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직위원 재판부에 대한 특검에 기피 신청이 있어야 된다라는 주장을 저는 하고요. 그러면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저희들이 특별재판부 설치해서 거기서 재판이 이루어지게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정도로 마무리를, 네, 아마 시간이 좀 돼서 마무리하면 되겠죠.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필요한 것은 나중에 따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못하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한덕수 영장 기각. 도대체 대한민국 판사는 어느 세상에 살고 있는 걸까요? 어떻게 구속영장을 기각할 수가 있습니까? 그 판사는 눈도 없고 귀도 없습니까? 한덕수가 어떤 일을 했는지 모든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이런 결정을 합니까? 정말 멱살 잡고 왜 그랬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직위원, 정재욱, 이 뒤에 누가 있겠습니까? 조희대 아닙니까? 정말 국민들이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허탈해하는지. 영장을 기각한 정재욱 판사, 내란 방조 혐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 눈과 귀는 달려있는지 묻고 싶고요. 피의자의 경력, 연령, 주거와 가족관계 이런 것들로 볼 때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경력 좋고 나이 먹으면 죄 지어도 됩니까? 특검에도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창이 무디면 방패가 약해도 뚫지 못합니다. 한덕수를 내란 방조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는데 뭐가 방조입니까? 주요 가담 아닙니까? 제2의 내란 시도 아니었습니까? 앞으로 생겨날 차질은 또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생각할수록 아쉽습니다. 어쨌든 안 되겠습니다. 조희대가 대법원장으로 있는 한 대한민국 사법부 믿을 수 없습니다. 적어도 내란 사건만이라도 특별사법재판소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덕수 영장 기각 소식에 참 분통 터지하는 국민들이 많으신데요. 김일웅님, 이거 한덕수한테 차라리 고마워해야겠습니다. 쪼개져 가던 민주지정을 다시 하나로 묶어주는 계기가 한덕수 구속 기각으로 완성되었으면 합니다. 신채균님, 함께 해도 성질 나는데 이 방송 없었으면 어디 가서 풀었을꼬. 변함없이님, 어제 손석희 질문들에 문영배 전 헌법재판관 나오셔서 판사가 사법시험 합격해서 되는 게 아니고 국민들이 그 권한을 부여한 거라고 했는데 깊이 공감했습니다. 국민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상식을 벗어난 판결, 이건 정말 아니지 싶습니다. 영장 기각 상상이나 하셨습니까? 어떻게 그런 판단을 내릴 수가 있죠? 한번 패널들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저 혼자 화낼 일이 아니죠. 자, 윤경호 퓨처미디어 연구소장님,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먼저 윤경호 소장님. 어떻게 그런 결론이 났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법잣대 그대로를 해석하는 거 존중한다면 결국 특검에 그러니까 구속영장 혐의가 잘못된 거 아니냐. 무슨 얘기냐. 방조죄. 이게 아니고
주요 업무 종사로 만약에 한덕수를 구속을 시켜야 된다라고 했다면 그래도 재판부가 판사가 영장을 기각했을까? 전 그래서 과거에 검찰들이 했던 수법들이 다시 떠올랐어요. 과거에 검찰들은 딱 한정된 그 법 잣대, 법 적용 조문 그것만 가지고 기소를 했잖아요. 또는 뭐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잖아요. 그래놓고 판사의 판단을 기다리는 거거든요. 이번에도 한덕수에게 딱 그게 그 수법이 활용된 거 아닌가. 우리 신 변호사님께서 이제 법리적으로 잘 해석을 해주시겠지만, 그리고 또 하나 저는 한덕수 하면 딱 떠오르는 게 김앤장입니다. 김앤장이죠. 김앤장의 거대한 이 보이지 않는 손이 이번 결정 판결에 분명히 저는 작용을 했을 것이다. 영향력을 미쳤을 것 같다. 이것도 앞으로 좀 근거를 가지고 규명을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대한민국에 김앤장이 더 세냐 삼성이 더 세냐 그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청와대보다 더 센 데가 김앤장이다. 네. 그런 얘기 나오죠. 신의준 변호사님. 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지금 이 판결이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한덕수가 헌재에 가서 위증하고 국회에 가서 위증했던 것은 자신의 범죄를 덮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CCTV가 나와서 자신이 개헌 문건을 들여다보고 막 챙겨가지고 막 그거 하는 걸 보고 나서야 자신이 개헌 문건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했는데 어디를 봐서 뭐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볼 수가 있고 뭐 혐의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고요. 이 정재욱 판사는요, 이 결론을 기각을 시키기로 마음을 먹고 이 영장 실질 심사를 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저도 그런 생각 들어요. 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 영장 심사하는 시간보다 훨씬 짧게 끝났어요. 3시간 30분인가? 네. 그거하고 딱 끝나길래 어제 이거 딱 보고 뭐지?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이거는 답을 정해놓고 내가 여기서 기각한다고 무죄라고 하는 건 아니니까 뭐 하면서 여기서 기각하는 정도는 봐줘야 후위를 도모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건지, 저는 이 한덕수 기각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줄줄이 남아있는 심우정, 박성재 다 같이 같은 세력으로 힘을 합쳐서 이제는 구속영장은 그만하라는 어떤 신호를 준 게 아닌가. 그래서 그거를 받아들였다고밖에 볼 수가 없고요. 이거는 정말 제가 변호사로서 뭐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거는 명백히 잘못된 구속영장 기각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최광호 수향님, 한덕수가 조선호텔 수영장에서 매일 수영한다는데 무슨 열로 그래서 구속하면 안 된다니. 네잎클로바님, 어제 분통이 터져서 한 잠도 못 잤어요. 어떻게 한덕수를 기각시킵니까? 조희대 있는 한 안 됩니다. 특판 빨리 갑시다. 소후님, 분노가 치밀어 올라 말도 안 나옵니다. 저자들은 일반 상식으로는 안 되는 자들입니다. 모두 특별재판부만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안진걸 소장님. 네. 그 한덕수 영장 기각 소식은 거의 직위원이 시간으로 계산해가지고 윤석열 탈옥시켜준 그것에 버금가는 충격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굉장히 어젯밤 저도 살 좀 빼려고 풋살하고 있다가 소식 듣고 열받아가지고 저는 그 중앙지법에서 밝힌 기각사유 있지 않습니까? 보통 기각사유 단순하게 쓰잖아요. 잡다하게 길게 써놨더라고요. 심의 변호사님 분석이 맞는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기각을 시켜야겠는데 이거 국민들이 열받고 그 다음에 또 언론들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으니까 막 잡다하게 이것저것 다 써놨어요. 아무튼 그래서 굉장히 억지로 기각을 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한마디로 정통 극우 보수 세력을 윤석열이나 김건희 감옥에 좀 살려줘야겠다는 사법부내 정패 세력들 또는 사법부내 보수 세력들의 반동이 아닌가 싶고요. 그 다음에 역시 김앤장의 승리라는 해석도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재명 정부나 특검이 열심히 하고 있는 거에 한번 타격을 줘야겠다라는 이런 굉장히 고의적 악의적인 정치공작적 기획도 들어간 거 아닌가 싶습니다. 심우정같이 직원 입장에서 윤석열 풀어주고, 이번에는 어쨌든 2인자인 한덕수에 대해서 영장을 기각함으로써 내란 청산과 그 다음에 나머지 공범들에 대한 어떤 사법 처리를 막기 위한 굉장히 치밀한 계획이 들어간 거 아닌가. 그래서 저희가 다시 또 한번, 근데 여러분 어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또 당하면 또 더 크게 분노하고 더 크게 뭉쳐서 헤쳐나가지 않았습니까? 이 한덕수 기각을 계기로 한 독수라고 저는 부르는데, 특검도 더 독하게 내란 방조가 아니죠. 지금 하긴 되면 이자가 2인자로 처음부터 본인이 직접 기획은 안 했다 하더라도 보니까 뭐 특전사, 수방사, 뭐 방첩사 싹 다 동원되어 있고 행안부, 법무부, 본인들 그다음에 국방부까지 똘똘 뭉치는 거 보면서 저는 적극 가담했다 보거든요. 충분히 그런 걸 모든 우리가 상황을 알 수 있고, 그래서 내란 공범으로 2인자로 다시 구속장을 청구해야 된다, 이렇게 강력히 촉구합니다. 한덕수가 이렇게 풀려나니까 뭐라고 그러는 줄 아십니까? 장동혁 한덕수 영장 기각 얼마나 무리한 특검인지 말이죠. 바로 이렇게 역공이 날아옵니다.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는 걸까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어제 밤에
뭐 또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새벽 1시나 기각 아주 구속되겠지 이렇게 했는데 밤 10시 넘어서 풀려나 버렸어요. 어제 한덕수 나오는 장면 한번 보시죠. 구속영장 기각 예상하셨나요? 대법원부 정당화하기 위해서 국민의원에 선택하셨던 건 아닌가요? 현금은 받았는데 왜 안 받았다고 하셨습니까? 대원 문건 보는 모습까지 확인됐는데 내란에 도주하신 건 아닙니까? 대원 당일 추경호 의원과 통화한 내용이 뭔가요? 구속을 일단 했는데 향후 수사에서도 응하실 계획이십니까? 예상하셨습니까? 일로와 이 개새끼야 면상대기 법조가에 돌려줄게. 한덕수 영장 기각 소식을 듣고 민주당의 박지원 의원이 짧게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바람이 안 분다 오늘. 걷고 있는 사진을 이렇게 올리면서 무척 덥습니다. 바람아 어디 갔니? 한덕수 기각? 윤석열에 난 부도목 아닌가요? 무슨 사실관계에 법적 평가 다툴 여지가 있습니까? A씨. 자 봅시다. 정재욱이죠. 이거 기각시킨 판사가. 그 이유를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하여 다툴 여지가 있다. 본건 혐의에 관해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에 비춰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 피의자의 경력, 연령, 주거와 가족 관계, 수사 절차에서의 출석 상황,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면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구구하죠, 구구해. 네. 그 전에 뭐 이렇게 영장 발부할 때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음. 뭐 이렇게 딱 하나 하는 거 아니에요? 구구해. 이렇게 구구하게 하면 신유진 변호사님, 네. 국민들이 그러네. 이렇게 납득할 국민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전혀 저 구구절절한 말에도 아무도 납득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한덕수가 누굽니까? 계엄 이후에 한동훈과 손잡고 임기 단축, 뭐 책임 총리제 하면서 자신이 뭐 통할하겠다, 뭐 윤석열을 이선으로 물러서고 자신이 뭐 책임 총리가 돼서 국정을 운영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선 자입니다. 왜 나섰습니까? 이 내란을 덮으려고 자신의 행적을 덮으려고 했던 자 아닙니까? 무엇보다 대선 때는 자기가 후보 교체가 되면서까지 이 내란을 덮으려고 발벗고 나선 자입니다. 이런 모든 행적에 비추어서 구속이 마땅하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고령이라는 경력이 그겁니다. 내란을 덮으려고 했던 것이 이 사람의 마지막 경력이에요. 그런데 이 경력과 이 고령이라고요? 고령인데 조선호텔 가서 그렇게 수영하면서 그렇게 버젓이 이 얼마나 체력이 좋으면은 이 뭐 압수수색 영장이 나온 당일에도 그렇게 수영을 했다는 제보가 들었다고 합니다. 한덕수가 이 기각 사유 하나하나가 전부 다 구속 사유로 저는 보여집니다. 이현주님, 사법부의 조희대와 정재욱 그리고 김현장이 한판 뜨자고 국민한테 도전장을 날린 겁니다. 어디 한번 해봅시다. 납득이 좀 가야 어떤 다툼의 여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한덕수와 관련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을 도대체 이 정재욱 판사는 어디에서 찾은 걸까요? 첫 번째 내란 방조라는 혐의를 적용한 거. 그게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동혁이 역봉한 것도 특검의 무리한 수사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주요 업무 종사라고 만약에 한덕수를 그냥 치고 들어갔으면 정재욱 판사가 저렇게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도주나 증거인멸 이거는 한덕수가 3번, 4번 소환되는 과정 속에서 CCTV 들이밀고 거기에 뭐 문서를 받아서 미리 확 챙겨 넣는 장면이 나오고 하면서 나중에는 점점 다 인정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순순히 자백하고 인정하고 이걸로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 그건 좋습니다. 그러나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 부분은 그야말로 아까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이 법 기술자들은 검찰이 제기한 이 법, 그러니까 양쪽으로부터 10cm, 10cm, 딱 20cm의 이 공간 안에서 위법이 없다.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네. 막 이런 식의 해서. 그래서 저는 어차피 지금 이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거나 아니면 불구속 상태에서 이제 기소를 하겠죠. 그럼 6개 혐의에 이 기소 이제 혐의를 그대로 적용할 거냐? 내란 방조, 부작위에 의한 내란 방조가 아니고 주요 업무 종사로 만약에 바꾼다면 한덕수에게 얼마든지 벌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요, 내란 방조. 이게 약간 약하잖아요. 근데 방조, 왜 너 못 말렸냐? 이런 정도인데, 우리가 겪어봤지만 한덕수가 그 정도입니까? 나중에 했던 일을 보십시오.
회의록도 조작하고 없는 회의도 만들어서 마치 뭐 정당하게 했던 것처럼 하려고 하고 그 뒤로 대행 자리에 앉아서 헌법적 권한을 마음대로 악용하면서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안 해야 될 일은 하고 이게 내란 행위 아닙니까? 내란에 직접적으로 가담해서 내란 주요 임무에 종사했을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대행으로 있으면서 했던 일들은 제2의 내란 시도고 그야말로 내란을 본인이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방조다. 방조죄가 말이죠. 내란 방조죄를 적용했던 사례를 찾아보면 박정희 시해 당시에 정승화 전 계엄사령관 이때 내란 방조로 기소를 했는데 이것도 처음에는 군사법원에서 내란 방조죄로 10년형을 받았다가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됐어요. 그리고는 46년 만에 내란 방조를 했는데 아니 왜 이걸 꼭 내란 방조로 걸어야 됩니까? 신유진 변호사님. 제가 봤을 때는 한덕수의 그런 내란에 관련돼서 내란 어디까지가 현재 진행 상황이고 그 진행 상황에 대해서 어디까지가 조력인지를 봤을 때 특검이 확보한 명확한 증거는 이미 계엄 자체를 결정을 내린 후에 한덕수에게 그 계엄 문건을 주면서 그 문건을 통해서 이제 다른 국무위원들과의 협의 그리고 그 다른 국무위원들을 부르는 과정 아닙니까? 국무회의를 소집하는 과정. 이거를 특검에서는 이제 내란 계엄의 계엄 그리고 이후에 조력이라고 본 것 같아요. 그런데 계엄 자체가 이 절차상 국무회의가 필수입니다. 그렇다면은 계엄에 필요한 필수적인 국무회의를 직접 소집하면서 국무위원들에게 연락하고 그 계엄 문건을 직접 챙긴 한덕수는 충분히 이 계엄에 관해서는 주범, 공범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정범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기능적 역할 분담, 행위를 다 나눠서 하는 기능적 역할 분담론에 의하면은 어디까지나 공동정범, 그렇다면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자로 볼 수가 있는데요. 특검에서는 그 CCTV 문건에 의해서 사후적으로 조력한 거다. 이 계엄에 사후적으로 조력한 거다. 이렇게 평가를 한 것 같은데 그것보다도 더 많은 행위를 했다는 점을 한덕수가 사실은 지금 묵비하고 있어요. 이 자체로도 저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자, 이번에 정재욱 판사가 영장 기각했는데 만약에 김현장이 움직였다면 다른 판사에도 결과 똑같이 나올 겁니다. 김현장에서 어떤 거래를 했는지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면 김현장 쓰면은 있는 죄도 다 덮어지고 이제 이 다음에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일단 이상민, 김용현 다 구속이 되고 한덕수 이 다음에는 이제 최상목 차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박성재 어떻게 할 겁니까? 최상목은 또 어떻게 할 겁니까? 박성재는 또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결정을 내리고 국민들한테 그것을 받아들이라. 대한민국 판사면 다 합니까? 조권섭님, 방조죄로 구속은 안 된다고 들었어요. 특검이 다른 걸로 영장 청구를 했어야 하는데요. 아마 이들도 퇴임 이후를 도모해야 되니 잠시 장난친 거 아닐까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죠. 아가사님, 특판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 윤석열 재판 또 불참했는데 특검이 기피 신청해야 합니다. 도대체 대통령은 미국으로 일본으로 뛰어다니는데 민주당 국회의원들 뭐하고 있습니까? 정권이 바뀌어도 속이 뒤집어지는 상황은 똑같으니 답답해서 국민들 죽겠습니다. 이거 뭔가 좀 나와야죠. 지금요, 민주당의 김용민 의원이 이제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나왔어요. 내란 특별재판부 즉시 설치해야 합니다. 당 지도부는 결단하십시오. 바로 이겁니다. 내란 공범 한덕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대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사건을 기록도 다 읽지 않고 파기환송해서 대선에 개입하고자 했습니다. 지기현 판사는 법 해석을 넘어서 창조하는 수준의 법 왜곡으로 내란 수의 윤석열을 풀어줬습니다. 또 내란의 주요 재판을 맡아 지금까지 지지부진하게 재판을 지연시켜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내란 공범 한덕수를 풀어줬습니다. 증거인멸, 진술 번복, 구속 사유가 차고 넘침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사법부는 본인들이 풀어주고 비호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엄중하게 직시해야 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건 사법부가 될 것입니다. 더 이상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법원에 내란 사건을 맡길 수 없습니다. 내란 특별재판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당 지도부는 내란 특별재판부의 설치를 즉시 결단하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내란 종식을 앞당기는 길입니다. 저 이거 100% 찬성입니다. 네, 맞습니다. 김용민 의원 등 우리 소장파들이 저렇게 나서 주셔야 되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한덕수는 국무회의를 조작해서 열어주고 또 나중에 국무회의가 합법이어서 계엄 선포도 합법인 것처럼 조작을 하고 했던 자이고 그다음에 실패하니까 바로 자기가 반대한 것처럼 또 조작을 한 자이고 그다음에 한동훈이랑 다시 권력을 장악하려고 했던 자이고 이 모든 것이 내란 저희가 사실 그 당시 한덕수 한동훈을 내란 주요 공범으로 고발됐었는데요.
이게 아무리 이건 방조가 아니죠. 방조는 뭐 안 되는데 하면서 그냥 적극적인 조치를 안 하고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을 때 법적 의무가 있는 자가 그럴 때랑 방조가 되는 거지. 이건 사실 처음부터 본인이 기획했는지 안 기획했는지 이 부분만은 좀 미지수로 두더라도 모든 걸 주도한 자인데. 근데 지금 영장 전담 판사들 수원지방법원에서 악명을 떨치더니 다 서울로 올라오고 그다음에 지경 같은 자들이 재판을 질질 윤석열을 같이 끌고 있는 상태거든요. 다시 한번 박찬대 전 당대 후보 등등이 주장했던 법도 이미 제출되어 있습니다.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가 시급하다. 이걸로 민주당이 밀고 가야 된다. 이렇게 저희들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은 솔직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은석 특검이 사법부에 그런 이렇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구속영장 기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사실은 완전히 확실한 범죄 내란 방조 이건 어디까지나 방조는 도저히 빠져나갈 수가 없는 범죄고 본인이 위증까지 했던 자신의 범죄를 덮으려고 했던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범죄를 확실하게 해서 그러니까 조은석 특검은 잡는 것을 가장 우선시하는 특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그 어떤 영장 전담 판사가 오더라도 구속영장 기각시키지 못할 그 범죄로 딱 들이밀었는데 이거는 사법부 이거는 구속영장 전담 판사 정재욱 판사가 혼자서 전적으로 뒤집은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는 아니고 그 뒤에 뭔가가 있다라고밖에 보여줄 수 없는 그 거대한 손이 움직였다라고 할 때 볼 수가 없거든요. 명백하고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혐의를 들이밀었는데 이걸 어떻게 기각시켜줍니까? 저는 이거는 도저히 이 김용민 의원이 말한 것처럼 지금 사법부에 대한 신뢰? 이건 바닥입니다. 이거 누구도 더 이상 이 정재욱 판사라든지 아니면 지기현 재판부라든지 그리고 사법부가 앞으로 행할 구속영장 심사라든지 아무도 믿지 못합니다. 내란 특별재판부 조속히 설치해야 됩니다. 김박박디라라님 민주당 지지자로서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좌고우면할 게 아니라 사법개혁 TF와 백혜련 단장은 판사 탄핵은 물론 특별재판부 설치를 당장 입법화해야 합니다. 기자회견 페이스북 하면서 니나노할 상황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정치 1번지에서 했던 주요한 내용들 저희가 대통령실의 비서관에게 전달하기도 하고 우리 여론을 들려주기도 합니다. 지금 한번 투표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특별재판부 설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역사에요. 특별재판부 설치됐던 게 있어요. 반민족 행위 처단했을 때. 지금 그것만큼 중요한 일 아닙니까? 현직 대통령이 자리에 있으면서 자신과 가족의 죄를 덮기 위해서 국민한테 총칼을 겨누고 그 뒤로 또 어떻게 하려고 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그렇게 해서 정권 연장을 시도했던 사건 이것처럼 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전두환이는 정권을 잡기 위해서 했는데 이건 정권을 잡은 놈이 했던 일입니다. 이런 일을 하는데 그 안에서 지금까지 썩어와 있던 그 사법 카르텔이 움직이면서 당연히 들어가 있어야 될 놈을 풀어주고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풀어주고 당연히 구속돼야 될 자를 풀어주고 대통령 선거를 눈앞에 두고 가장 유력한 후보를 제거하려고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자들에게 어떻게 이 판단을 맡긴단 말입니까? 특별재판부 설치해야 될 이유가 차고 넘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의견을 한번 들려주십시오. 많이 참여할수록 좋습니다. 지금요 16,000명 넘게 하고 계신데 16,000분 전부 넘게 투표해 주십시오. 윤경호 소장님 특별재판부 필요하지 않습니까? 매를 본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아까 우리 안진걸 소장께서 우리가 위기 어려움에 봉착하면 이걸 또 똘똘 뭉쳐서 헤쳐나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게 바로 이거 같은데 한덕수를 이렇게 구속영장 기각함으로써 이 특별재판부라는 이 노도 같은 불길을 가져온 이제 그런 셈인데 저는 처음에는요 이 내란 방조죄를 적용하는 걸로 한덕수를 혐의를 걸길래 이거 참 이런 게 있구나. 그래서 왜 이런 게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냐면요. 내란 방조죄 그러면 누구누구가 적용될까? 한덕수와 비슷하게. 그 국무회의 때 반대하지 않고 그냥 거수기 역할만 했던 국무위원들. 그 다음에 조태용 전 국정원장. 그 다음에 신원식 안보실장. 예를 들어서. 또는 지금 살짝 숨어있는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런 자들 당연히 다 내란 방조죄에 해당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단죄를 저는 해야 되는 시급성으로 따지면 윤석열이 안가 회동에 불렀다는 이상민, 박성재 법무 그리고 이완규라는 법제처장이 있잖아요. 정말 그 국회에서 답변할 때 보면 정말 법꾸라지 같은 전형적인 아주 교만하고 오만한 태도에 넘쳤던 이완규. 이런 자들에 대해서 내란 방조죄라는 걸 적용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저렇게 정재 판사같이 사법부에서 법기술자들에게 화답을 하는 걸 보면 이런 내란 방조죄 같은 느슨한 잣대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차라리 잘 된지 몰라요. 안정걸 소장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런 일이 벌어지면 우리 국민들이 또 확 긴장해가지고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사실 특검이 생겼으니까 우리가 특검을 믿고 가고 있지만 조희대 아직도 버티고 있죠. 직위원이가 지금 재판하고 있죠. 거기에서 내란의 진상을 제대로 밝히고 이자들을 제대로 처단할 수 있을지 우리가 불안해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번에 정재욱이라고 하는 자가 이걸 보여줬어요. 안 되는 애들은. 그러면 특별재판부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이 자들 생각은 도저히 비호할 수 없는 윤석열, 김건희 정도만 대충 그것도 좀 우리 국민들 눈치 보면서 최대한 봐주는 선에서 지금 이미 직원 등이 봐주고 있잖아요. 사실 여러분 윤석열 재판도 거부하고 있죠. 김건희도 특검에 나가 있지만 진술 수사를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다 부인하고 거짓말을 단 하나도 인정하지. 지금까지 인정하면 딱 하나 그겁니다. 아이블리브 사과 때. 그래서 그것도 대선 덜라고 거짓말 치면서 숨 쉬는 것까지 조작하면서 학력과 경력을 돋보여요. 부풀린 적이 있어요. 그 딱 하나 인정하면 그 수없이 많은 비리를 부인하고 있는 자들이거든요. 근데 한덕수를 딱 비호함으로써 이제 이들의 야욕이 다 드러난 겁니다. 이쯤에서 끝내라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쯤에서 못 끝내. 최소한 방조 세력까지 정말 말단에서 방조한 세력, 아까 윤경선님 지적했던 세력들까지는 다 말끔히 정리하자는 것인데 주요 임무, 2인자, 내란 2인자, 부두목 이런 사람을 지금 풀어주겠다는 것이거든요. 아예 구속도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다시 심기일전 이번 토요일 날도 시민들께서 집회를 하시는데 많이 모일 것 같고요. 특히 저는 민주당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그리고 조국혁신당도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어쨌든 제2여당으로서 이렇게 호소를 드립니다. 예. 아까 윤경호 소장님, 김현장 얘기하시는데 우리나라 카르텔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어마어마한 카르텔이 바로 사법 카르텔 아닙니까? 하여튼 판사, 검사, 변호사 이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한 통속을 만들어가지고 서로 봐주고 부탁해서 빼주고 죄 있는 것도 덮어주고 그렇게 해도 뭐 나중에 너네들이 욕해서 뭐 검사 뭐 하다가 뭐 잘리면은 난 나중에 여기 변호사 가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그 변호사가 또 부탁해가지고 그 판사가 봐주면 그래 너도 나중에 이렇게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왔던 그 카르텔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김 위원장은 판사나 검사들의 경우는 퇴임 후 우리가 받아준다라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하나로 그러니까 그동안에 했던 얘기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삼성과 김앤장의 일거수일투족은 모든 게 다 음모라고 얘기하는데 다 계획과 연결되어 있다. 그냥 우발적이고 즉흥적인 결정은 없다. 그만큼 우리 사회 요소에 네트워크가 걸쳐져 있지 않은 게 없을 정도거든요. 하물며 사법부에 특히 판사들에게 뻗쳐 있는 이 마수는 상상을 초월하죠. 특히 한덕수 경우는 공직에 있다가 퇴임만 하면 김현장이 가서 고문으로 그 받았던 급여 뭐 월 얼마였는지 이런 거 듣고 다들 기함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그 네트워크에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 구속영장 기각을 위해서 김현장의 모든 아마 역량이 투여됐을 것이다라고 짐작합니다. 지금 정치 1번지의 그 아래에 보시면 투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특별재판부 설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속히 설치해야 된다, 필요 없다 이렇게 지금 설문조사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까지 투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00% 찬성이신데요. 3,500명 벌써 하셨는데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것도 해주십시오. 예. 지금 투표를 이렇게 댓글창에다 이렇게 고정으로 해드리고 싶은데 그게 고정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따로 투표란에 들어가서 투표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법조 카르텔 정말 무섭습니다. 신유진 변호사님. 네. 직접 겪어보시면 어느 정도입니까? 글쎄요. 본인들이 거기에 속한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아예 다른 사람과 다른 자신들은 공기를 맞는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예 다른 걸 보지도 듣지도 않고 사는 것 같은데 한덕수가 김앤장으로 받았던 4년간 받았던 고문료가 무려 18억입니다. 그렇죠. 김앤장이 단돈 얼마라도 허투루 돈을 쓰겠습니까? 그런 한덕수를 18억을 주면서 썼던 한덕수를 여기서 내란 공범으로 구속시킨다면은 또 여러 가지 걸쳐져 있는 것에 대해서 타격이 있을까봐 한덕수를 살려야 한다. 이런 생각이 저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도저히 구속 영장을 기각할 수 없는 자를 기각시키게 만들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희대가 있는 한 지금 사법부를 누가 믿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별재판부 설치만이 답입니다. 이거는 더 이상 정재욱 한 사람만 지금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사법부에 곳곳에 지뢰밭이 있기 때문에 어느 지뢰가 어디서 터질지가 모릅니다. 지기현 터졌죠? 지금 정재욱 터졌죠? 다음 지뢰가 또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한덕수가 김앤장 소속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시바락만 받았습니까? 아유. 4년 동안, 이 4년 동안 신용카드가 영원인데 아마 대한민국에서 공직자 또는 법률에서 속해 있는 사람이 신용카드 영원인 사례는 이 사람. 국민들 중에 신용카드 아예 안 쓰는 사람이 극히 일부 있는데 이 사람이 안 쓴 이유는 뭐죠? 4년 동안 자기 생활비, 사적인 비용, 심지어 가족이 쓰는 모든 비용까지를 김앤장의 업무카드로 썼다는 거기 때문에 횡령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김앤장 그것도 뭐 1년에 최소 1억 안팎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파렴치한 사람이죠. 처음부터 공직에 있을 자격도 없는 자를 윤석열이가 신문총리, 식물총리하고 비서실장도 세건설 뇌물 받아서 세건 사이 꽂고 이런 자인데 그러면 정말 마지막 양심으로 비상계면 안 된다고 국무회 소집 안 된다고 그러고 무릎 꿇고 저지했어야죠. 그리고 국민들 바로 알리고 지금 대통령이 미쳤다라고. 근데 이 자는 적극 가담한 겁니다. 국무회의를 소집했잖아요. 지가 같이. 그리고 국무회의 부서를 한 것처럼 조작을 했잖아요. 근데 그게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또 증거까지 폐기시킨 자이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한덕수를 식물총리로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한덕수는 윤석열을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한번 그걸 생각해 봅시다. 용정우 소장님. 한덕수가 45년간 공무원 생활하면서 장관급만 몇 번 했는지 아십니까? 6번. 6번인 것 같다. 통상교섭본부장, 네. 국무조정실장, 재경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주미대사, 국무총리 2번. 이 정도 해쳐먹었어요. 이렇게 공무원 생활을 쭉 해먹으면서 윤석열 하는 거 보고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안 봐도 비리오죠.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들 중에 항상 해바라기성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우스갯소리 중에 하나, 생존을 위해서는 항상 이기는 편이 우리 편, 뭐 등등등등. 그러나 이제 한덕수라는 그 공무원으로서의 45년 경력을 쌓은 분에게는 따라다니는 몇 가지가 있죠. 고향을 감췄던 이력, 그리고 정권을 넘나들면서, 그 얘기는 소신 뭐 이런 거하고는 상관없이, 그러니까 이제 칭찬을 받을 때는 실용적이고 합리적이다 이러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가장 먼저 입장을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무원들을 약간 조롱할 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왼쪽에 되는 이유 10가지, 오른쪽 주머니에 안 되는 이유 10가지를 항상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인사권자나 또는 명령권자가 하는 얘기에 맞춰서 답을 내주는. 자기들이 볼 때는 그게 유능한 걸지 모르지만 이제 국민이 볼 때는 정말 필요할 때마다 제일 먼저 돌아서는 배신자인 건데, 이제 한덕수 본인에 대한 평가야 뭐 이미 지금 여러 차례 했으니까요. 근데 그 한덕수를 이렇게 비호하는 세력이 우리 사회에 지금 이렇게 두텁구나. 근데 그들이 사실 한 줌의 무리밖에 안 되는데 그 한 줌의 무리가 요소에 요직에 아직 남아있다는 거, 바로 그게 문제라서 사법개혁, 사법부 개혁을 해야 된다. 그 얘기하고 연결되는 거죠. 안진걸 소장님. 혹시 한덕수가 이러지 않았을까요? 저도 김앤장입니다. 판사님, 우리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진짜 그랬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정재욱 판사가 힌트를 준 것 같아요. 예. 경력에 비추어. 예. 경력에 비추어. 내가 기각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경력. 그러니까 다 써놨잖아요. 경력, 연령, 뭐 이런 거. 저는 여러분 한덕수가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반대도 불구하고 총리시켜줬더니 이명박한테 붙어서 노무현 대통령 장례식도 안 온 자입니다. 이 예술을 부정한 제자보다 더한 짓을 한 자이거든요. 저는 그 다음에 이놈이 왜 더 그 내란 공범이라고 생각하냐면 사실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계속 거부해가지고 윤석열이 많이 복귀 안 하면 본인이 2인자로 처벌받을 뻔하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본인이 2인자였던 걸 알기 때문에, 내란 또 주요 종사자를 알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임명 안 하고 지 멋대로 2명을 임명해버린 사람입니다. 왜? 그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5대3 낙에 걸렸다. 2명까지 해가지고 6대3, 이제 5대3이 아니라 아예 5대4 또는 4대4 뭐 이런 식으로 기각시켜서 총리를 계속 해먹을 윤석열 복귀시켜 지는 처벌 안 받고, 이미 윤석열 그러면 이제 식물 대통령 되겠죠. 그럼 지가 사실상 1인자가 돼서 국정을 찬탈할, 이걸 특검이나 재판부가 모른다?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봐주려고 작정을 했다, 재판부가. 안 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내란이나 또 김건희 이런 것은 특검에 맡기고 민생, 뭐 경제, 재난 이런 것에 집중한다라고 했는데 안 될 것 같습니다. 맨 처음 국민 앞에 약속했던 내란 진압, 확실한 내란 진압. 이건 지금 잠불 정도가 아닙니다. 아직도 불이 훨훨 타고 있는데 다른 거 뭐 세간 정리하고 지금 그럴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당장에 내란 확실한 진압부터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공든탑 다 무너질 것 같습니다. 참나무골 도령님, 정의로운 나라 만들기 정말 힘드네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한덕수 구속영장 이제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정말 이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해하기 어렵죠. 그런데 한덕수 결국은 이제 내란 특검이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불구속 기소. 네. 근데 불구속 기소 사실을 알리면서 박지영 특검보가 굉장히 그 의미심장한 얘기를 좀 몇 개 했거든요. 몇 개 좀 살펴볼까요? 자, 한덕수 전 총리와 김용현 전 장관이 손가락으로 필요한 국무위원들의 수를 세면서 대화를 나눈 걸 확인했고 국무회의 서명을 거부하는 국무위원들에게 서명하고 가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도 파악을 했다. 100% 이건 내란에 적극적으로 동조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부작위가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이거는 부작위가 아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네, 예.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관여했다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징표고요. 지금 공소사실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이제 언론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고 특검부가 이제 발표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 출석과 관련해서 가장 먼저 이제 참석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한덕수가. 한덕수. 예, 그러면서 사전에 계엄 포고령을 일단 수령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인정했다라고 지금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고 정족수를 챙기는 상황들이 이제 아마도 CCTV에서 나오나 봐. 명확하게 나오니까 저런 부분들 하는데 한덕수는 이에 대해서 기억이 안 난다라는 진술을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고요. 송미령 장관에 대해서 참석을 이제 독촉한 부분들 또 왜냐하면 정족수를 맞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챙기는 윤석열을 도와주는 거라고 보는 거지.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그리고 서명하고 가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왜냐하면 이제 그 국무회의라고 하는 것은 형식이 매우 중요한 건데 그 중에 이제 부서, 그러니까 서명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갖춰져야 되는데 그 부분들을 만약에 한덕수가 애초에 했던 진술처럼 단순히 많은 국무위원들이 참석해서 윤석열의 계엄 선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만류하는 어떤 취지였다면 굳이 그 문서에다가 서명까지 하고 가라고 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전혀 없죠. 정반대. 스스로의 진술을 완전히 정면으로 반박하는 그렇습니다. 확증이 나온 거고요. 그다음에 계엄 해제와 관련된 국무회의도 굉장히 좀 지체시켰다라고 하는. 그 진술을 확보했대요. 그 진술을 올려주세요. 그것도 확보했답니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한덕수 총리는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후 국무회의를 소집해야 한다는 주변의 제안에 일단 기다려보라고 묵살입니다. 이거는 진짜 죄질이 안 좋아. 그러니까 저는 이게 방조가 아니라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예요. 아니 서명을 안 하겠다는 국무위원들 서명을 하라고 얘기하는 것도 합법화 시켜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것도 국무회의 여는 것을 기다려봐라고 하는 것도 빠르게 이걸 해제를 해야 되잖아요. 당연히 해야죠. 그렇죠. 근데 그걸 지체하게 하는 이유는 돕겠다는 거 아니에요, 내란을.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풀어주는지 이해를 구속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오는 얘기가 특별재판부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원님? 이거는 어떻습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가 나오는 것 같던데요. 사실은 이제 원래 특별재판부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상권 분립이 돼 있고 기본적인 법원의 체계가 이제 갖춰져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게 맞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는 역사적 배경을 분명하게 봐야 되는 거고요.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법원이 자초했다. 그래서 실제로 헌법에 특별재판소 설치를 금하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특별재판소라는 어떤 새로운 법원을 창설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특별재판부. 말하자면 이 건을 집중적으로 이 건만 다루는 별도의 재판부를 하나 구성을 하자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내용과는 충돌되지 않는다라고 저는 보고요. 실제로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반민특위라는 거 아시죠? 반민특위에서 이런 특별재판부를 실제로 구성했고 60년도에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3.15 부정선거 아시잖아요. 이 건을 다루는 특별재판부가 구성을 해서 역사적으로 좀 진행된 선례가 있습니다. 선례가 있기도 하고 외국의 사례도 있기도 하고요. 뭐 프랑스 혁명 과정이라든지 니른베르크 재판이라든지 이런 선례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특별재판부가 얘기되고 있는 이 상황,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법원이 분명하게 돌아볼 지점이 있고 지금과 같은 재판, 예를 들면 지금 직위원 재판부에서 계속 걸석 재판을 갖다 허용해주고 진행되고 있잖아요. 직위원 부장이 또 어떤 사람입니까? 왜 그 짧게 끝날 이 사안에 대해서 아무런 감찰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대법원이 뭉개고 있는지 재판 진행과 재판 주체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너무나 큰데 이런 방식으로의 재판은 나중에 결과가 나왔을 때 국민적 어떤 수용성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종합하면 지금 단계에서 특별재판부를 꾸려서 계엄 내란과 관련된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하는 게 재판의 신뢰성이라든지 수용성 제고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합리적 의견들을 저희가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제 그런 목소리가 나오는 단계고 이걸 혹시 그럼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좀 있나요? 지금 기존에 이제 법안을 제출한 바도 이미 있습니다. 법안 제출한 바도 있고 사법농단 당시에도 이 유사한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을 과거에 낸 적이 있거든요. 그런 법안들을 참고해서 이미 법안을 한번 제출한 바도 있고 지금 이런 주장들을 계속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가면서 법안 추진까지도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단계가 아닌가 싶고요. 엊그제 추미애 법사위원장께서 페북에다가 직위원 부장에 대해서 또 분명하게 좀 일침을 가했습니다. 왜 이거 계속 묵살하느냐. 대법원 뭐 하는 거냐.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전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 재판을 갖다 총 지휘하고 있는 이 형국은 네. 이게 계속 지속된다라고 하면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한 법안 추진 저는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김건희도 구속 기소됐잖아요. 네. 이것도 이제 서울중앙지법에서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재판부는 아직 배당 전이고. 배당 전이에요. 예. 랜덤으로 가나? 예, 맞습니다. 예. 태욱이는 혹시나 또 직연이 할까봐. 와, 그러면 난 정말 걱정되는 거지. 난 진짜 좀 힘들 것 같아요. 제가 진짜 너무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어. 아니 어떻게 이 한덕수를 진짜 구속영장을 어떻게 기각을 합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한덕수 같은 경우는 워낙 거짓말을 많이 했잖아요. 위증을 많이 했고. 위증을 너무 많이 했죠. 증거인멸의 혐의가 너무 짙어요.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네. 그리고 본인이 나중에 권한대행을 하면서 얼마나 이상한 행동을 많이 했습니까? 헌법재판관들 임명도 안 했죠. 특검법 처리도 미뤘죠. 그게 다 본인의 죄를 덮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얘기 나눴듯이 서명하는 것도 서명하라고 그렇습니다. 독려를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뭐 그 해제 결의하는 국무회의 하는 것도 미루고 이건 명확하게 본인의 죄를 덮으려는 의도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어떻게 증거인멸의 의도가 없다고 얘기하고 어떻게 다툼의 여지가 있냐고 이게 명백하게 보여지는 건데 증거로. 추경호랑 통화하고. 네. 추경호. 그렇죠. 추경호랑 통화하고.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유인촌이랑 통화하고. 맞아. 그건 또 한예종이 맞아. 폐쇄되고. 이런 문제는 실행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어떻게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는지는 이해가 안 돼요, 저는.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 저를 포함해서 일단 법률가들이 봤을 때는 영장 기각을 상당히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렇죠. 내란 방조 혐의만이 아니고 총 6개의 혐의고 네. 가장 결정적인 그 영장 발부가 필요한 이유는 진술번복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국민 사기로 계속 허위 진술을 하다가 구속영장을 피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이제 자백을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 이 사람의 어떤 증거인멸의 가능성은 매우 농후하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형사소송법, 형사소송 원칙에 따르면 그렇게 평가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한 것 같아요, 법원도. 네. 어느 정도 소명됐다라고 보여지고. 근데 이제 다만 그런 부분들이 소위 법률적 평가의 관점에서 좀 다툼의 여지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건데 영장 발부에서 그런 것까지를 검토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특히 내란 방조를 포함해서 나머지 혐의점에 대해서는 스스로 인정하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영장이 발부가 안 된다라고 하면 네. 굉장히 수사에 있어서 차질이 빚어지기 때문에 저는 법원의 판단이 좀 문제가 상당히 많다. 그렇습니다.